그래서 네, 허수 단위에 대해서 이어서 얘기를 하자면 네, 그냥 요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항상 4개씩 끊어서 본다. 4개씩 끊어서 규칙을 찾는다 정도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근호, 제곱근과 관련돼서 할 말은 딱 하나입니다. 제곱근과 관련돼서 할 말은 딱 하나예요. 요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주의. 대법만하게 써줄게요. 주의. 뭐 하지 말 것? 절대. 절대로. 뭐 하지 말 것? 근호 안에 수가 수이면 계산하지 말 것. 이것만 지키시면 돼요. 그럼 뭐 하라고요? 허수 단위로 빼세요. i를 뺀 후에 계산한다. 만 기억하세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루트 마이너스 2 곱하기 루트 마이너스 3이 루트 6이다. 이딴 헛소리 하지 마시고요. 이건 애초에 계산 자체가 시작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시작을 하기 위해서는 루트 2i 곱하기 루트 3i 형태로 허수 단위를 밖으로 꺼내고 나서 계산을 시작해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얼마? 마이너스 루트 6이 돼야 맞다. 이 규칙만 생각하시면 돼요. 절대로 근호 안에 있는 숫자가 수면 계산하지 마. 뭐? 허수 단위 빼고 시작해. 이거면 뭐 사실 모든 게 다 되지 않을까 싶어요. 글씨가 너무 거슬려요. 미안해요. 네, 뭐 하지 말라고? 허수 단위를 반드시 빼고 계산을 해라. 얘는 절대 안 되는 거다. 라고 기억을 해주시고요. 그래서 마이너스 루트 4의 마이너스 4의 제곱 같은 경우도 어떻게 계산하라고? 다 필요 없고, 뭐부터? i를 꺼내고 나서 계산을 해야 되니까 마이너스 4가 나온다. 근데 사실은 이렇게 보면은 의미가 맞거든. 루트 a라는 애가 뭐야? a의 제곱근이란 거의 의미가 뭐냐고. 그쵸? 얘를 제곱하면 a가 되죠. 그래서 얘를 제곱하면 a가 됐네, 마이너스 4가 됐네요. 이런 형태로 항상 언제나 뭐든지 간에 그 정의에 맞게 규칙 잘 적어주시면 되고요. 그럼 두 번째 요거 한번 봅시다. 루트 2 곱하기 루트 3 루트 마이너스 2 곱하기 루트 3 루트 2 곱하기 루트 마이너스 3 루트 마이너스 2 곱하기 루트 마이너스 3 중에서 다른 애는 다 상관없는데요. 누구만? 저 가장 아랫놈만 부호가 반대로 바뀌죠. 예를 들면 얘는 그냥 루트 6이고요. 우리 계산하지 말라 그랬으니까 루트 2i 곱하기 루트 3으로 바꿔주시면 얘는 루트 6i고 계산이 끝났으면 사실 루트 안에 집어넣어도 상관은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루트 2 곱하기 루트 3i가 될 거고 얘도 똑같이 루트 6i 그래서 루트 마이너스 6 되는 건 똑같아요. 그래서 얘네들만 보면 루트 a, 루트 b는 루트 ab로 생각을 하실 수 있지만 가 아니라 어떤 경우에 요 경우에 루트 2i 곱하기 루트 3i는 마이너스 루트 6이 되는 거를 보면 어떤 경우에 둘 다 음수인 경우에는 뭐가 된다? 부호가 마이너스가 앞으로 튀어나온다 라고 하는 걸 찾을 수 있겠네요. 뭐라고요? A가 음수이고 B가 음수이면
루트 A 루트 B는 마이너스 루트 AB다 라고 하는 애가 규칙이 된다고요. 그럼 마찬가지로 나누기도 한번 해봐요. 똑같이 루트 3분의 루트 2 루트 3분의 루트 마이너스 2 루트 마이너스 3분의 루트 2 루트 마이너스 3분의 루트 마이너스 2 허수 단위 꺼내고 계산 시작해 라는 것만 계산해 주시면 그냥 루트 3분의 2예요. 유리화 안 하고 그냥 여기서 멈출게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루트 3분의 루트 2i인데요. 얘는 루트 3분의 2i가 되고요. 얘는 안으로 집어넣어 줄 수 있습니다. 근데요, 분모에 허수 단위가 있는 경우에는 루트 3분의 2 곱하기 i분의 1이 되거든요. i분의 1이 되거든요. 주문 더 안 하시네. 주문해야지. 잠시만요. 멈춰가지고. 네, 이렇게 되는 거 확인 가능하시죠? 그래서 분모에 허수 단위가 있을 때에는 실수화를 해주게 되면 루트 3분의 2 곱하기 마이너스 i가 될 거고, 그래서 마이너스 루트 3분의 2i 즉 얼마? 마이너스 루트 마이너스 3분의 2 이렇게 계산이 가능합니다. 좀 되게 길게 뺐지만 결국엔 뭘 보시면 돼요. 분모가 음수니까 앞에 마이너스가 튀어나왔네. 그리고 마지막 하나, 얘도 똑같이 루트 3i분의 루트 2i라고 꺼내주는 순간 약분이 되면서 루트 3분의 2로 계산이 가능할 거다. 뭐만? 어떤 놈만? 누구만? A가 양수이고 B가 음수인 애들만. 어떻게 바뀌더라고? 루트 B분의 루트 A가 분모가 음수면 마이너스가 앞으로 튀어나온다 라고 하는 거 확인해 주실 수 있겠죠. 거꾸로도 기억하셔야 돼요. 거꾸로도 되는지 확인하셔야 됩니다. 만약에 어떤 문제를 봤더니 이런 문제가 있어. 루트 A, 루트 B가 마이너스 루트 AB를 만족한대 라는 걸 보자마자 뭐가 떠올라야 돼 그러면? 아, A는 0보다 작구나. 그리고 B는 0보다 작겠다 라고 하면 틀릴 수도 있어요. 틀릴 수도 있어요. 왜요? 만약에 A가 0이면 어때요? 그럼 이거 부동원 성립한다고 그러니까 이거 등식 성립한다고 할 수 있니? 진짜 0이니까. 0에다가 뭘 곱하든 0이 되잖아. 그러면 B가 양수건 음수건 상관이 있어 없어? 없어지거든요. 그러면 선생님 이렇게 쓰면 되는 거 아닌가요? A는 0보다 작거나 같고 B는 0보다 작거나 같다라고 쓰면 되는 거 아닌가요? 아니라니까요. A가 0이면 B는 그냥 실수 전체가 다 가능해요. 그죠? 얘는 둘 다 0 이하의 수라고 할 수 있다면 그냥 얘는 모든 수가 다 된다니까요. 그래서 얘를 거꾸로 갈 때에는 어떻게 적어줘야 된다? 루트 A, 루트 B가 마이너스 루트 A, B를 만족한다면 모이거나 A가 음수이고 B가 음수이거나
또는 둘 중에 한 놈이 0이에요. 둘 중에 한 놈이 0일 때 식이 성립합니다. 그래서 보통 문제에는 뭐라고 나오냐면 0이 아닌 실수 A, B에 대하여 얘가 성립할 때 라고 친절하게 알려주는 편이지만 가끔 불편하게 요런 0이 아닌 실수라는 멘트를 의도적으로 빼고 얘를 생각할 수밖에 없도록 만드는 문제들이 있다고요. 그럼 여기도 마찬가지가 되겠죠. 무조건 반드시 얘가 맞는 게 아니라고요. 루트 b분의 루트 a라고 하는 그 값이 마이너스 루트 b분의 a를 만족한다라고 한다면 뭐가 성립할 수 있다는 거야? a가 양수이고 b가 음수이거나 아니면 b가 0일 수도 있어요? 분모가 0인 건 우리 수학에서 정의하지 않습니다. A가 0이죠. 작년인가 재작년에 되게 이슈가 됐던 문제가 있었어요. 일본의 어떤 초등학교 교사가 그 문제를 냈다가 전 세계적으로 욕을 먹었습니다.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 0 나누기 1이라고 하는 0 나누기 5는 0이래. 그렇다면 5 나누기 0은 얼마일까? 그래서 누가 여기다가 이거 없는 값이에요 라고 했더니 이걸 틀렸다고 체크한 거야. 답은 0이래. 그랬다가 욕을 뒤지게 쳐먹었어요. 진짜 이것도 모르는 사람이 선생질을 하고 있냐. 아무리 초등학교를 가르친다라고 하지만 그건 너무 기본적인 거 아니냐라고 하면서 진짜 뒤지게 욕을 먹었거든요. 0으로 나눈다라고 하는 애를 정의하지 않는 이유가 뭘까요? 이유는 없으니까 제가 이게 잘 보면 A 나누기 B가 C라고 할 때 결국엔 뭐가 될까? A라고 하는 값은 C 곱하기 B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단 말이죠. 뭐 나누기는 곱하기로 생각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한다면 자 5에다가 0을 곱하면 0이 나오거든요. 그러면 0 곱하기 5도 0이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0 곱하기 5도 0이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면 최종 결론? 아니 0, 이게 5 곱하기 0으로 봐야 되겠구나. 여기가 0이라면 뭐가 가능해지는 거야? 0 나누기 0이 가능해지거든요. 0 나누기 0이 얼만데요? 5예요? 무에서 유를 창조합니까? 아무것도 없다라는 뜻을 가진 0을 0으로 나누면 갑자기 1, 2, 3, 4, 5, 6, 7, 8, 9, 10 막 다 돼요? 결국에는 이 거꾸로 역의 역산과 그러니까 역연산 과정 자체가 불가능한 숫자가 되잖아요. 그래서 등식의 성질을 이야기할 때에도 A가 B일 때 A 더하기 C는 B 더하기 C이고 A-C는 B-C이고 AC는 BC이고 그 0이 아닌 C에 대하여 C분의 A는 C분의 B다가 성립하는데 이 둘 중에서 자 A 더하기 C가 B 더하기 C면 A는 B인가요? 네. A-C가 B-C이면 A는 B인가요? 네. 그럼 AC가 BC이면 A는 B인가요? 그러니까요. 모든 값을 다 0으로 만드는 애들이기 때문에 그 값을 특정 지을 수가 없어서 역산이 불가능해요. 그렇기 때문에 내 나누기나 곱하기 자체가 불가능하다라고 정의해놓고 시작하고요. 약속하고 시작하고요. 0으로 나눈다라는 개념이 뭔가요? 나누기라는 개념을 초등학교 때 배울 때는 어떻게 배우는데요? 이렇게 나눈다. 보통은 몫을 이야기하죠. 8개의 사과를
몇 명이서 나눠 먹을 거냐라고 물어보는 거야. 이거를 예를 들어서 4명이서 나눠 먹으면 공평하게 나눠 먹는다면 몇 개씩 나눠 가질 수 있겠다. 2개씩 나눠 가질 수 있겠다라고 얘기하는데 갑자기 여기서 또 누가 태클을 걸죠. 선생님! 이 중에 먹보가 하나 있어갖고 4개를 다 처먹고 나면 이거 1인 거 아닌가요? 미친놈 꺼져. 소리 하지 말고요. 그런 건 아니죠. 이런 식으로 항상 나누기라고 하는 건 몫을 의미하게 되는데, 그럼 영어로라고 하는 거는 정의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나중에 중에 미적분 원 과정에서는 0분의 K가 나와요. 하지만 얘는 0이 아니에요. 근데 0이에요. 아니에요. 0이 아니에요. 근데 0이에요. 아니요. 0이 아니에요. 0이에요. 미적분,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뭐 이런 기호가 나와요. 리미트 A가 0으로 갈 때 A분의 3? 이게 무슨 뜻이냐면 어떤 문자가 이 숫자에 한없이 가까워진다는 거예요. 계속 정말 종이 아닌 바로 그 다음 숫자까지. 실수의 정의상 두 수 사이에는 무수히 많은 숫자가 존재한다라고 정의하잖아요. 근데 그 정의상으로도 바로 옆에 있는 숫자가 될 때까지 계속 한없이 가까운 숫자라는 뜻입니다. 그럼 얘는 0이나 마찬가지인가요? 아니요, 0 아니에요. 0 아니죠? 네, 그래서 얘는 무수히 많다라고 얘기를 하긴 해요. 이건 또 무슨 기호인가요? 무한대 표시예요. 그 메비우스 띠를 수식화해서 그린 인피니티의 기호입니다. 인피니티. 이건가? 피니티? 맞나? F 2개 아니죠? 나중에 이런 것도 배워요. 잘. 아까 아까 원래는 이렇게 써요. 없어 보여가지고 제가 그냥, 이게 LIM인데, 있어 보이라고 이렇게 쓰는 거예요. 그럼 빨리 쓸 때는 이제 선생님들 같은 경우마다 다른데요. 저는 이렇게 쓰기도 하고요. 어떤 선생님들 중에서 진짜 정말 극단적인 선생님은 이렇게 쓰기도 하고요. 자, 미적분 1에서 배우게 되실 겁니다. 미적분 1은 언제냐? 지금 니네가 공통수학 1 과정을 배우고 있으니까 공통수학 2를 배우고 대수를 배우고 이제 미적분 1을 하면 되겠죠. 그러면은 화이팅! 3학년 2학기쯤? 1학기쯤? 특강 듣고 뭐하고 하면은 그럼 선생님 이거 안 하고 고등학교 올라가면 네, 좋대요. 많이 고생하실 거예요. 미리 한 번이라도 봐놓으면 알걸? 자, 예. 우리 여기 이 부분에서 좀 유명한 아이들 몇 가지를 좀 잡아보자고요. 제가 수업 때 얘기했죠? 유명한 복소수. 가장 유명한 복소수가 하나 있을 거라고. 여러분들, 그대들 현재쌤한테 오메가 배우셨어요? 아직 안 배우셨어요? 오늘 배우나요? 아마 오늘 배우게 되실 건데, 현재쌤은 오메가 3라고 하더라고요. 오메가 세제곱은 1이라고. 오메가 세제곱은 1이라고 해서 오메가 3라고 하시더라고요. 이따 수업 때 들으세요. 자, 일단은 우리 그때 제가 본 수업 때 얘기했던 게 뭐였냐면 x세제곱은 1을 만족하는 한 허근을 오메가라고 한다라고 했었어요. 이때 오메가라고 하는 값을 직접적으로 구해보면 얼마가 된다 그랬죠? 2분의 마이너스 1 뿔마 루트 3i가 된다고 했거든요. 자, 그럼 문제. 센 B 교재 기준으로 50번에 보세요. 자, 그 다음에 제가 뭐라고 했었냐면 x세제곱이 마이너스 1을 만족하는 한 허근 오메가에 대해서 오메가 값이 2분의 1 뿔마 루트 3i라고 했습니다. 자, 위에 거야, 아래 거야?
아래 거. 그럼 쟤는 세제곱하면 얼마가 되겠구나? 6제곱하면 얼마가 되겠구나? 1. 라는 형태로 만약에 진짜 정말 저 오메가라고 하는 저 유명한 놈의 위치를 알고 있다면 제가 그때 얘기했었죠? 1 더하기 i를 1 마이너스 i로 계산하면 얼마라고? 허수 단위. 그 다음에 저기 뭐야 1 플러스 i를 1 마이너스 i로 계산하면 얼마라고? 마이너스 i. 그 다음 루트 2분의 1 플러스 i를 제곱하면 i가 된다 라고 얘기했던 것처럼 2분의 마이너스 1 더하기 루트 3i를 세제곱하면 얼마가 되겠구나? 1이 되겠구나 예요. 얘가 뭐니까? 오메가니까. 그러면 마찬가지로 2분의 1 더하 뿔마 루트 3i라는 애를 세제곱하면 얼마? 마이너스 1이 된다까지도 추가적으로 기억해 주시면 또 터졌어. 난 대체 뭐 똥손이야? 뭐 내 손에 닿는 거 다 터져? 왜 이래 이거? 네, 저거는 플러스 알파적으로서 기억해 주시면 좋고요. 아니면 뭐 아쉬운 거고요. 자, 그래서 마지막 저기 51번, 그러니까 유형 12번과 유형 13번에 대해서도 이거 좀 지울게요. 얘는 지울게요. 이 부분에서 정리가 가능하시다 라고 하는 걸 보여드리면서 복소수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가 몇 번까지 있죠? 80번까지 있구나. 좋아. 오늘 저의 목표치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저의 목표치는 사실 판별식까지 하면 좋긴 한데 39번까지 하면 참 좋긴 한데요. 일단은 22번 플러스 알파로 생각하고 있을게요. 22가 더 할 수도 있다라는 뜻이에요. 다시 한번 중학교 때 배웠던 중학교 과정에서 배우는 내용을 떠올려 보시면서 2차 방정식의 풀이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2차 방정식의 풀이. 자, 2차 방정식의 풀이라고 하는 거는 가장 근본적인 풀이는 당연히 뭐가 돼야 됩니까? 인수분해가 돼야 되죠. 그 인수분해라고 하는 애를 쓰는 이유가 뭐예요? 어떠한 원리를 이용해서 A, B가 0을 만족한다면 A는 0이거나 아니면 B는 0일 것이다 라고 하는 성질을 이용하는 것 때문에 가장 첫 번째 저 해법은 무조건 인수분해가 되어야 합니다. 근데 인수분해가 바로바로 즉각적으로 딱딱딱딱 되면 좋은데 안 되는 문제들이 있단 말이죠. 그랬을 때 우리는 자, 여기 책 내용대로 말고요. 여러분들이 배웠던 기억을 되새김질해서 두 번째 뭘 이용해서 해를 구하더라. 아니라니까 이
완전 제곱식 형태로 변형을 하는데요. 그걸 디테일하게 얘기하자면 뭐냐면 제곱근의 쟤 왜 얼굴이 이렇게 머리가 작냐? 제곱근의 사운지를 이용해서 식을 세우죠. 제곱근의 성질을 이용한다 라고 하는 게 뭐예요? 이거요, 이거. 어떤 수의 제곱이, 여기다 쓸게요. 어떤 애를 제곱해서 상수가 된다면 x라고 하는 값은 뭐가 될 거다? 뿔마 루트 k가 될 거다 라고 하는 성질을 이용해서요. 그래서 만약에 이렇게 단순한 형태면 참 좋은데 어떤 뭔가 블라블라해서 식이 좀 길게 1차항이 나와서 여기에 제곱 형태로 나오지 않는다면 완전 제곱식꼴로 바꿔서 x-p의 제곱을 q라고 바꿔준다면 x-p는 뭐가 될 거고 뿔마 루트 q가 될 거고 따라서 x는 뭐가 되겠다? p 뿔마 루트 q가 되겠다 라고 바꾸는 요 과정이 제곱근의 성질을 이용한 2차 방정식의 풀이였습니다. 언제였냐면 중학교 3학년 때 배워요. 얘를 왜 배울까요? 근의 공식을 아직 못 배웠어. 유도하기 위해서예요. 근의 공식이라고 하는 애를 만들어내기 위해서 사실 진행하는 과정이죠. 대표적인 걸로요. 정말 쉬운 거부터 갈게요. x제곱 더하기 2x 마이너스 4는 0이라고 하는 식이 있다면 이거는 인수분해가 되지? 안 된 식이기 때문에 어떻게 만든다? 저 아래에 있는 모양처럼 완전제곱식 형태로 만든다. 그럼 완전제곱식꼴로 만드는 순서는 첫 번째 뭘 넘기고 상수항을 넘겨주고 두 번째 양변에다가 1차항 개수의 절반의 제곱을 더해서 뭐라고? 양변에다가 2분의 1차항 개수의 절반의 제곱을 양변에 더해주고 그러면 x제곱 더하기 2x 플러스 1이라고 하는 값이 4 더하기 1이 될 거고 그 다음 식을 정리해주면 x 더하기 1의 제곱이 5가 될 거라 x의 값은 뭐가 된다? 마이너스 1 뿔마 루트 5가 된다 라고 식을 세울 수 있잖아요. 그러면 요대로 그대로 하나만 더 2x 제곱 플러스 6x 생각하기 귀찮다. 마이너스 10으로 갈게요. 라고 하는 애는 제일 첫 번째 해야 될 게 뭐예요? 1차항 개수를, 그러니까 이 제곱 2차항 개수의 개수를 1로 만들어주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x제곱 더하기 3x 8x로 갈게요. 그럼 인수분해가 되잖아. 잠깐만. 12x 갈게요. 예. 3x, 그러면 얼마예요? 6x 마이너스 5는 0 될 거고요. 인수분해가 안 되니까 똑같이 여기서 했던 거와 똑같이 x제곱 더하기 6x는 5로 만들어주고 절반의 제곱을 더해서 x제곱 더하기 6x는 플러스 9가 5 더하기 9가 돼서 정리하면 x 더하기 3의 제곱이 14가 될 거고 해를 구하시면 x라고 하는 값은 마이너스 3 뿔마 루트 13이 될 거다. 14가 될 거다. 까지 계산하는 걸 토대로 뭘로? ax 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는 0이라는 애를 완전 제곱식 형태로 바꿔주기 위해서 제일 첫 번째 뭐로 나누고 최고차항의 개수를 개수로 나눠주고 그럼 식이 x제곱 더하기 a분의 bx 더하기 a분의 c는 0이 되고 상수항을 이항해서 x제곱 더하기 a분의 bx가 마이너스 a분의 c 형태로 만들어주고 양변에 1차항 개수 절반의 제곱을 더해주면 x제곱 더하기 a분의 bx 더하기 2a 절반의 제곱을
양변에 더해주면 더한 다음에 뭐 하면? 이제 정리해주는 거죠. x 더하기 2a분의 b의 제곱이 통분해주면 4a 제곱분의 b제곱 마이너스 4ac 나옵니다. 그래서 x라고 하는 값은 뭐가 된다? 얘도 루트 씌우면 뿔마 루트가 될 거고 꺼내주면 마이너스 2a분의 b 뿔마 2a분의 b제곱 루트 b제곱 마이너스 4ac인데요. 분모가 똑같으니까 한 방에 쓸 수 있겠죠? 한 방에 싹 써주시면 2a분의 마이너스 b 뿔마 루트 b제곱 마이너스 4ac라고 하는 식이 만들어지면서 여기서 나와 있는 계수 a, b, c의 순서 그대로 대입만 하면은 해가 나오도록 하는 뭐가 만들어진다? 근해 공식이 만들어지더라. 공식이라고 하는 건 제가 저번에 공식이랑 정리의 차이에 대해서 얘기해 드린 적이 있었는데요. 공식이라고 하는 건 뭐라고요? 중간 과정을 날려버리는 거를 공식이라고 해요. 응? 곱셈 공식, 인수분해 공식이라고 하는 그 모든 공식들은요. 지금 여기서부터 이 과정들을 통해서 나오는 애를 보고 얘는 이렇게 표현할 수 있구나 라고 하고 중간 과정을 싹 날려버리고 ax 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는 0이라는 식이라고 한다면 x는 뭐가 되겠구나? 2a 분의 마이너스 b 뿔마 루트 b제곱 마이너스 4ac 되겠다 라고 써주는 얘가 바로 뭐다? 공식이에요. 근의 공식이에요. 그럼 정리라고 하는 피타고라스 정리라고 하는 애들은 정리란 건 뭐예요? 증명을 통해서 얘가 요 식이 성립한다는 거를 확인한 것들을 정리라고 해요. 피타고라스의 정리 같은 경우는 이제 유클리드뿐만 아니라 그 기원전 4세기경 생긴 그놈의 공식이기 때문에 무려 2400년 된 공식이에요. 그럼 2400년 동안 과연 유클리드랑 피타고라스 말고도 증명한 사람이 없을까? 겁나 많아요. 자기만의 방식으로 증명을 해서 그게 한번 인정을 받아서 그 대중화가 되게 되면 자기 이름빨을 날리는 거잖아요. 만약에 내가 이러이러한 저런 방법으로 해서 딱 증명을 했는데 와 여태까지 없었던 건데 너무 참신하고 혁신적이야 라고 하면 이제 피타고라스 정리의 장원근 증명이라는 그런 게 붙는 거죠. 그래서 나왔던 것들 중에 여러분들 피타고라스를 배우셨으니까 피타고라스 정리의 피타고라스 증명, 피타고라스 정리의 유클리드 증명, 그죠? 죄송합니다. 그 다음에 죄송합니다.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냐면 옛날 먼 옛날 공부개정 시절에는 피타고라스의 정리가 몇 학년 과정? 3학년 과정에 있었기 때문에 곱셈 공식을 다 배우고 나서 피타고라스 정리로 들어갔었어요. 그랬을 시절에는 뭐도 배웠었냐면 바스카라의 정리, 그다음에 가필드의 정리, 가필드 증명, 바스카라 증명 이런 것들이 나오긴 했었습니다. 지금은 그 두 가지 개념이 곱셈 공식을 배우기 전에 배우는 피타고라스이기 때문에 빠졌고요. 실질적으로 피타고라스 정리를 증명하는 방법이 배보다 배꼽이 더 커져서 연력학으로 증명하고 미친놈들이 많아요. 그래서 그 정말 자잘자잘하게 정말 배보다 배꼽이 더 큰 증명 방법으로 지금도 계속 자기만의 정리, 여태까지 세상에 없었던 그 피타고라스 정리를 증명하는 자기만의 증명 방법을 찾는 사람들이 있고요. 의미는 없지만. 여튼 그렇습니다. 정리라고 하는 건 그래서 결론 뭐라고요? 증명을 통해서 이게 성립한다라는 걸 확인하는 과정이라면 공식이라는 건 뭐라고요? 중간 과정을 생략하는 게 공식이라고요. 그래서 그러니까 정리라는 거는 확인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증명할 줄 알면 그 증명 방법들 중에 하나를 머릿속에 집어넣으면 이해가 쉬워지는 거고요. 공식이라고 하는 건 이렇게 근해 공식, 유도 과정을 한번 머릿속에 집어넣어 주신다면 왜 이렇게 나오는지 이해가 될 수 있을 겁니다. 만약에 그러면 요 b라는 값이 짝수라서 a,
x제곱 더하기 2b 프라임 x 더하기 c는 0이라고 한다면 이제 b가 들어간 그 모든 자리에 뭘 대입해서 2b 프라임이라는 애를 대입해서 계산하고 정리를 해보시면 2a분의 마이너스 2b 프라임 뿔마 루트 4b 프라임 제곱 마이너스 4ac가 될 거고 4라고 하는 애를 앞으로 꺼내서 루트 밖으로 꺼내주시면 2a분의 마이너스 2b 프라임 뿔마 2 루트 b 프라임의 제곱 마이너스 ac 형태로 정리가 될 거예요. 그래서 분자와 분모를 2로 나누어 준 x는 a분의 마이너스 b 프라임 뿔마 루트 b 프라임의 제곱 마이너스 ac 형태로 정리가 되는 게 근해 공식 중에서도 누가 짝수일 때 1차 항계수가 짝수일 때 써먹는 반만 써먹는 그 짝수 공식이라고 하는 게 있죠. 그리고요.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만 얘는 몇 학년 과정이라고요? 이거 중3 과정이에요. 그래서 실제로 책에는 뭐만 나옵니까? 인수분해 아니면 근해공식 써라 라고 나옵니다. 그럼 근해공식을 썼을 때에 뭐가 발생합니까? 저 루트 안에 있는 값이 양수냐, 0이냐, 음수냐에 따라서 해의 값이 달라지죠. 했을 때 만약에 해가 실수라고 하면 이제부터는 뭐라고 부르면 되고 실근 그러면 해가 허수라고 할 때는 뭘 쓰면 된다? 허근을 쓰면 된다. 어렵잖아요. 그러면 그리고 두 번째로 바꾸는 것 중에서 하나 중학교 때 과정과 고등학교 기준의 가장 큰 차이점은 중학교 때는 허근이라는 걸 정의하지 않아 허수라는 거를 언급하지 않았기 때문에 허근이 나오는 2차 방정식은 해가 없다라고 표현을 했었죠. 그게 틀린 말이야? 틀린 말은 아니야. 왜? 중학교 3학년 때까지는 어느 범위에서 실수 범위에서 구할 수 있는 최대치를 구하게 되는 거고 그 실수 범위의 최대치로 봤을 때에 해가 안 보였을 뿐이기 때문에 해가 없다라고 표현을 하지만 허수라고 하는 개념을 배운 순간부터 우리는 저 2차 방정식의 해를 어떤 상황에서든 정의할 수 있게 되는 거고요. 거기에 마지막 이것까지 정의를 이용한다면 앞으로는 우리 옛날 그 중학교 3학년 과정에서는 a제곱이 0이라고 한다면 뭐예요? a는 0이라고 하는 하나만 쳤었잖아요. 근데 두 개를 잡아요. 두 번 곱했으니까 두 번 쓰는 거야. 그 두 번 구했을 때 그 값이 모두 다 a는 0이 될 뿐이야. 즉 그럼 2차식을 인수분해하면 1차식 두 개가 나올 거고 반드시 그 1차식에서 나온 해가 두 개 나올 거라고. 2차 방정식의 해는 두 개라고요. 그럼 3차 방정식의 해는 세 개가 될 거고 뭐 7차 방정식이라는 게 있다면 해가 1차식 7개의 덩어리로 인수분해가 될 것이고 해는 7개가 생길 것이다 라고 예상 가능하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해서 우리 중학교 과정에서 판별식이 0보다 판별식이라고 하는 애가 뭐야? 저 루트 안에 있는 b제곱 마이너스 4ac를 말해요. 또는 짝수 판별식이라고도 여기 슬러시 바스니까 헷갈린다. 짝수 판별식이라고도 이야기합니다. 저 짝수 공식 안에 들어있는 b'의 제곱 마이너스 ac를요.
중학교 기준으로는 판별식이 0보다 크면 해가 2개라고 했었고, 판별식이 0이라고 한다면 해가 1개라고 했었고, 그 다음에 판별식이 0보다 작다면 해가 0개라고 했었어요. 그래서 중학교 기준으로는 이 해의 개수를 나타내는 애가 판별식이다라고 했는데, 야, 굳이 해의 개수라는 걸 구하기 위해서 판별이라는 멘트까지 붙여가면서, 별이라는 멘트까지 붙여가면서 너무 있어 보이잖아요. 응? 별거 아닌, 해의 개수가 2개냐, 1개냐, 빵개냐를 구분하는 게 판별. 너무 있어 보이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해의 개수보다는 뭐예요? 안 지울게요. 해의 개수라고 여러분들이 배우셨던 그 해의 개수라고 하는 대신에 뭐로 바꿔주셔야 돼요, 이제? 서로 다른 실근의 개수입니다. 중학교 3학년 때 봤던, 중학교 3학년 과정에서 진행했던 해의 개수가 2개, 1개, 빵개, 뭐 해의 개수라고 나오는 그 모든 멘트들을 다 실근이라는 멘트로 바꿔주기만 하면 돼요. 그래서 서로 다른 실근의 개수가 2개냐, 1개냐, 빵개냐를 구분할 수 있게 해주고, 사실은 그 판별식이라고 하는 애는 원칙상으로 누굴 구분해주게 하는 거다? 서로 다른 두 실근을 이야기하는 거냐, 아니면 서로 중근을 이야기하는 거냐. 그 중근이라는 표현 자체가 서로 같은 두 실근을 의미하게 되는 거고요. 그 다음 얘는 서로 다른 두 허근이 되느냐, 이런 식으로 차이가 생긴다 정도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실제 갑자기 문득 든 생각인데요. 특강이 우리 선행 진도보다 빨라질 수도 있을까? 제가 알기로는 될 수 있을 거예요. 저번에 됐을 거예요. 아, 그래요? 지금 제가 그 속도 조절을 해가면서 지금 전체적으로 4, 5반을 현대쌤이 다 컨트롤 하셔서 현대쌤 수준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게 맞춘 결과가 지금 현재 진도긴 하거든요. 연립방정식. 연립방정식. 그래서 연립방정식인데 지금 요거 끝나고 나면 요걸로 2타임. 그 다음에 함수. 거의 마지막에는 겹칠 수도 있겠다. 자, 여기까지 일단은 개념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거기 한번 볼게요. 2차 방정식의 풀이라고 하는 거는 크게 뭐 문제될 건 없을 것 같은데요. 거기 5번 문제 같은 경우가 개수가, 그러니까 지금 여태까지 우리가 봐왔던 모든 개수들은 다 뭐였는데? 다 개수가 유리수 범위 내였어요. 끽해봐야. 근데 만약에 개수가 실수일 때, 좀 크게 쓸게요. 개수가 실수일 때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실수, 좀 더 디테일하게 무리수일 때. 는 어떻게 해야지만 풀이가 쉬워질까요? 여기부터 니네 나랑 같지 않았었냐? 아닌가? 개수가 무리수일 때 정리해서 푸는 방법. 뭐로 바꾼다? 최고차항의
개수가 반드시 양의 정수로 가. 제가 개수가 양의 정수가 되도록 뭐 한다? 유리화 하신다. (5번) 문제 봐봐. 지금 루트 3 마이너스 1 x제곱 더하기 5 마이너스 루트 3 x 더하기 2 루트 3은 0이라는 식이 있다고. 최고차항의 개수를 반드시 뭐 양의 정수로 바꿔줘. 얼마를 곱해서 루트 3 플러스 1을 이 식 전체에 곱해주는 거야. 그럼 얼마 되니? 2x제곱 더하기 루트 3 더하기 1 곱하기 5 마이너스 루트 3x 더하기 얼마야 이거? 2 루트 3 곱하기 루트 3 더하기 1는 0. 이렇게 나올 거고요. 여기에서 여러분들 하셔야 될 것 중에 하나. 얘는 웬만하면 건들지 마시고요. 상수항은 웬만하면 건들지 마세요. 왜? 어떤 형태로 만들고자 함이냐면 AC X제곱 더하기 AD 플러스 BC X에 더하기 BD는 0을 만들어야 되거든요. 그렇다면 곱상태로 있는 걸 굳이 풀어줘서 헷갈리게 만들지 말고 얘만 정리해봐요. 얼마니? 5 빼기 3 더하기 5 루트 3 빼기 이렇게 되나요? 그러면 네, 전 찾았는데요. 혹시 찾으셨나요? 2 루트 3 곱하기 루트 3 더하기 1은 0. 뭐 2로 다 나눠주셔도 돼요. x제곱 더하기 1 더하기 2 루트 3 x 더하기 루트 3 곱하기 루트 3 더하기 1. 야, 안 나누고 일부러 계산을 안 하고 여기까지 내버렸더니 이게 뭐가 보여 이제. 얘네 둘 더하면 요놈 되는 거 확인되죠. 그러니까 인수분해가 된다고요. x 더하기 루트 3과 x 더하기 루트 3 더하기 1로요. 따라서 해는 뭐가 되는 거야? 마이너스 루트 3 또는 마이너스 1 마이너스 루트 3 이렇게 해가 나오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만약에 이런 개수가 무리수일 때에 꼭 인수분해를 해야만 하나요? 그냥 우리 하던 대로 근해 공식 쓰면 안 돼요? 안 될 이유는 없는데요. 교과 과정상에서 사라진 그 과정을 너네가 할 줄 알아야 해요. 제가 전에 이름을 한번 보여드린 적이 있었는데 이중근호라고 하는 애를 푸는 방법이 알고 있다면 그냥 근해 공식을 쓰셔도 됩니다. 무슨 짓을 할 거냐면 만약에 저 5번에 대해서 제가 정말 끔찍한 짓을 한번 해볼게요. 양변 저걸 근해 공식을 쓰는 겁니다. 근데 근해 공식을 쓸 때도 문제가 생기는 게 분모가 지저분하면 계산하기 쉽겠어? 그렇기 때문에 뭐로 만든다고? 양의 정수를 일부러 양의 정수로 잡는 거야. 그래서 여기까지 했다 쳐. 근데 니들이 만약에 얘를 계산을 했다? 얘를 그냥 계산을 해버렸어. 3 더하기 루트 3이래. 갑자기 이렇게 되는 순간 이게 보여? 안 보이잖아. 그러면 어쩔 수 없지 뭐. 근해 공식 한번 써볼까? 자, 2a 분의 마이너스 b 플마 루트 b제곱 마이너스 4ac
정리를 해도 문제야. 정리를 해도 굉장히 심각한 문제라니까? 얘는 얼마니? 12 빼기 12. 아, 얘는 쉽구나. 아니지. 12 빼기 12 더하기 1이니까 1이고요. 더하기 4루트 3 마이너스 4루트 3. 루트 1이네요. 깔끔하게. 얘는 정말 다행히도 요런 모양이 나왔어요. 천만 다행히도. 그래서 2분의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루트 2 플러스 1과 2분의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루트 2 마이너스 1로 계산해서 루트 3이죠. 죄송합니다. 3으로 바꿔서 그래서 마이너스 루트 3 또는 마이너스 1 마이너스 루트 3 이런 식으로 정리가 됩니다. 다행히도. 근데 이렇게 정말 천만 다행히도 루트 안에 루트가 다 사라지고 깔끔하게 정리되는 애들만 있으면 얼마나 좋겠냐마는 그런 경우가 아니라 만약에 계산을 했더니 이거는 지울게요. 만약에 계산을 했더니 여기에 루트 안에 3 더하기 2루트 2라는 식이 정리가 돼 있대. 얘는 어떻게 할 거야? 선생님 루트 안에 루트가 들어가 있어요. 이거 정상 아니야. 아니에요. 사실 할 수 있어요. 제곱해서 3 더하기 2루트 2가 되는 애를 만들면 되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어떤 형태에 대해서 만약에 식을 썼을 때 그냥 참고만 하세요. 플러스 2 루트 AB를 만족하는 경우라고 한다면 얘는 루트 A 더하기 루트 B의 제곱이 됩니다. 완전 제곱식이에요. 그죠? 그래서 얘는 루트 A 더하기 루트 B 형태로 바꿔줄 수 있어요. 합이 3, 곱이 2. 루트 3 더하기 1이에요. 로 할 수는 있어요. 저게 교과과정에서 빠졌습니다. 공부개정 때까지는 약 15년, 아니 15년 아니죠. 10년 전, 거의 10년 다 됐네요. 10년 전까지는 교과서상에서 설명하는 표현 방법이었는데요. 이게 교과서상에서 빠졌습니다. 그러니까 뭐 하면 돼요? 안 쓰면 돼요. 안 나와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이제부터 뭘 해야 돼? 그냥 무조건 인수분해를 해야 돼. 인수분해 안 되면 그러니까 내가 얘기했잖아. 전개하지 말라고. 얘를 만약에 3 더하기 루트 3이라고 보는 순간 정신 나간다니까? 안 보여요. 함부로 막 곱하지 말고 계산이나 모든 최종 계산은 제일 마지막에 하세요. 아무리 지저분해 보인다고 하더라도 함부로 계산 막 해서 분배해주고 계산 시작하자라고 하는 거 하지 마세요. 두 번째, 자 밑에 봅시다. 그 대표 유형에서 근이 주어졌어요. 그럼 뭐 하면 돼요? 대입하면 돼요. 왜요? 딴거 나머지 아니지. 아니 그러니까 문제에서 근이 주어졌어요. 그럼 우리는 그걸 반사적으로 식에 대입을 하고 있어요. 왜요? 아니 그러니까 난 지금 6번에 대한 거를 물어보는 게 아니라니까. 식이 해가 주어진다면 우리는 습관적으로 그 해를 식에다 대입을 해서 계산을 하잖아. 그러니까 왜? K값. 아니 그 K가 여기도 붙어 있고 저기도 붙어 있고 모든 게 다 K냐? 모든 게 다 K네 젠장. 자 그러면 10번도 K냐? 아니 11번도 K요? 11번에 글을 K 얘기 좀 그만하고 문제에서 근이 주어지는 경우에 우리는 왜 그걸 대입을 해서 계산을 하고 앉았냐고. 진짜 별거 아닌 것 때문에 그래. 해의 정의 때문이에요.
방정식의 해라고 하는 거, 해 또는 근이라는 멘트에서 해의 정의가 뭡니까? 방정식에 대입하면? 대입하면 no. 그 등식을 참이 되게 하는 미지수의 값. 방정식이라고 하는 거의 정의가 뭐라고요? 미지수의 값에 따라 참이 되기도 하고 거짓이 되기도 하는 등식. 그러면 그때 그 등식이 참이 되게 하는 미지수의 값을 해 또는 근이라고 하잖아요. 그럼 결국 해가 주어졌다라고 하는 거는 이 등식을 참이 되게 성립하게 해준다는 뜻이기 때문에 대입을 해도 되는 거예요. 그죠? 대입을 하면 등식이 성립한다니까요. 그렇다면 그대로 생각해서 10번도 한근을 알파라고 할 때는 뭐 하면 된다고요? 대입을 하면 된다고요. 11번 그럼 양수인근을 알파라고 할 때 저 해를 직접 구할 거야? 안 구할 거야? 왜? 그럼 구할 거야? 구해도 돼? 구해도 돼요. 안 되는 건 없어요. 안 될 건 없어요. 근데 그렇게 알파를 양수근을 직접 구해서 대입을 해버리면 어떻게 되는데? 해볼까? 자, x제곱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2는 0의 양수 수인 근을 알파라고 한대요. x가 그러면 1 뿔마 루트 3이니까 따라서 알파는 1 더하기 루트 3이구나 로 할 거야? 자, 그럼 이제 뭐 하면 돼요? 알파 곱하기 알파 제곱 마이너스 알파 마이너스 6 곱하기 알파 제곱 마이너스 3 알파 마이너스 4. 그나마 최후의 양심으로 얘를 인수분해를 할까? 알파 마이너스 3 곱하기 알파 플러스 2 곱하기 알파 마이너스 4 곱하기 알파 더하기 1. 그 다음은 뭐 할 건데? 이제 대입해? 이걸? 할 거야? 대입을? 해봐? 또 돼. 도저히 답이 없으면 뭐 해야지 뭐. 자, 그러면은 뭐 여기다가 뭐 1 더하기 루트 3 곱하기 마이너스 2 더하기 루트 3 곱하기 3 더하기 루트 3 곱하기 마이너스 3 더하기 루트 3 곱하기 2 더하기 루트 3이라는 데를 보면 합차 안 되진 않아. 지금 계속 보여주는 건 뭐야? 말 돼요? 해도 돼요? 권장하지 않을 뿐이지.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저기 뭐야 뭐로 비유를 하면 좋을까? 집에서 학교까지 갈 때 자전거 타고 가도 돼 라고 했는데 굳이 포복으로 가도 돼요? 굳이 이렇게 막 기어서 가도 돼요? 학교까지만 가면 되지. 자전거 타고 쉽게 갈 수 있는 길을 뭐 걸어서 가도 되고요. 아니면 뭐 오리걸음으로 가도 돼요. 그죠? 삼보일배 하면서 가도 돼요. 다 돼요. 삼보일배가 뭐냐면요. 이게 세 번으로 걸을 때마다 한 번 절하는 거를 삼보일배라고 해요. 가도 돼요. 다 돼요. 안 될 건 없어요. 서울에서 부산까지 갈 때 자동차 타고 가도 되고 기차 타고 가도 되지만 걸어가도 돼요. 도착만 하면 돼요. 돼요. 안 되지 않아요. 근데 있잖아. 내가 방금 전에 뭐라고 얘기했었냐면 대입해도 된다며. 알파 제곱 마이너스 2알파 마이너스 2는 0이거든. 딱 여기서 한번 바꿔보면 알파 곱하기 알파 제곱 마이너스 2알파 마이너스 3이랑 알파 제곱 마이너스 2알파 마이너스 8이랑 만 여기까지 딱 바꿔보면 어때? 치환 안 할 거야. 뭐가 보여? 위의 식이랑 아래 식이랑 비교해봐. 뭐가 보여요? 뭐가 보이지 않아? 안 보여? 저 알파 제곱 마이너스 2알파라고 하는 값이 2가 되는 게 보여? 얘가 왜 이렇게 나오는지 모르겠다고요?
이렇게 짝지으면 되죠? 어? 그럼 이제 뭐가 보이는 거야? 알파 곱하기 2 빼기 3 곱하기 2 빼기 8 이니까 뭐? 6이 알파야. 그 다음에 나는 계산할래. 6 더하기 6 루트 3이라고. 니네는 뭐 다 계산하든가. 이래도 된다니까? 안 될 건 없어요. 근데, 이렇게 성급하게 막 베끼고 하지 말고. 이렇게 열심히 갑자기 막 이렇게, 막 이렇게 눈만 이렇게 하지 말고, 얘들아. 뭐예요? 대입했을 때 식변형이에요. 우리 아까 처음에 아까는 아니죠. 그 등식을 변형할 수 있다라고 얘기했던 것처럼 이거 있었죠. x제곱이라고 하는 값이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i였나? 라고 하는 애를 식 변형한다고 했었잖아. 그렇게 변형하는 형태로서 지금 대입한 후에 변형을 하는 것도 충분히 가능한 예상 안에 집어 넣어 주셔야 됩니다. 제가 한마디 절대값 기호나 가우스 기호는요. 절대값 기호를 포함한 거는 뭐 하면 돼요? 절대값이 있으면 얘는 분류합니다. 누구를? A가 0보다 크거나 같을 때와 A가 0보다 작을 때로 분류해요. 그렇다면 지금 저 x제곱 더하기 2x-8는 16이라고 하는 애는 뭐로 분류하라고요? x가 4보다 크거나 같을 때랑 x가 4보다 작을 때로 분류해서 x제곱 더하기 2x-8이 16이 나오거나 아니면 x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8이 16이 나오도록 식을 바꿔주시면 된다고요. 그럼 여기서 끝난 게 아닙니다. 여기서 끝난 게 아니에요. 잘 들어, 잘 들어, 잘 들어, 잘 들어, 잘 들어, 잘 들어, 얘들아 잘 들어, 집중해, 잘 들어. 뭐야? 여기서 구한 해가 2개가 나올 텐데 이 2개 중에 반드시 뭘 만족해야 돼? 4보다 크거나 같다는 걸 만족해야 돼. 이걸 만족하지 않으면 뭐 하면 돼? 탈락이야. 13번도 마찬가지고 14번도 마찬가지고 15번도 마찬가지예요. 선생님 14번은 그럼 식 전체의 절대값이 씌워져 있는데 어떻게 하나요? 그럼 플러스 4 마이너스 4 하시면 돼요. 그거는 범위를 굳이 나눌 필요는 없죠. 그 다음에 15번 선생님 이거 루트하고 제곱 붙어있으면 어떻게 하나요? 제가 이 얘기했으면 여러분들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루트와 제곱이 만나면 절대값이 로 바뀝니다. 다음 16번 가우스 기호는 16번, 17번, 18번은요. 다음 시간에 설명은 다음 시간에 할 테니까 일단 풀어만 보세요. 그래서 아까 얘기한 대로 22번까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몇 페이지에 있는 46페이지에 있는 46페이지에 있는 22번까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촬영 종료할게요.